사이드 박스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레이어 찾아옵니다. 이름이 참 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찾았습니다. 이건 배경인가 봐요. 그쵸? 다 없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자, 그런 거 아닌가 확인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영역이 잡히죠. 반드시 해제하세요. 이러면 저는 사이드 박스 삐지 이름 바꿔주고 옮기시면 되는데 바로 옮겨버리면 나중에 못 찾을 수도 있으니 일단 요건 잠깐 두고, 자, 찾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색깔을 다른 걸로 잠깐 바꿔주시면 돼요. 나중에 찾기 편해요. 자, 홈이라는 글자 있는 거 찾을게요. 컨트롤 클릭, 홈 찾았네요. 바로 같이 있는 레이어는 뭔가 안 보이는군요. 왜냐면 뒤에는 요 회색이니까. 자, 그룹 자체, 그럼 레이어 이름도 홈. 자, 작은 버튼들은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스터디 찾았네요. 어렵지 않네요. 옆에 있는 에듀케이션, 그 밑에는 로케이션은 저쪽에 아래 있는 전혀 다른 아이인데 여기 있네요. 자, 건들지 않게 조심하시고 한꺼번에 맨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어디로? 사이드 박스로 옮겨 주셔야겠죠. 자, 컬러 당장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없애주시면 되고, 맨 밑에 거는 저는 코딩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각각 이미지로 내보낼 거면 이미지로 내보낼 수 있게끔, 아니면 그룹 자체를 뭔가 처리할 거라면 그룹 자체를 처리하게끔 옵션을 주시면 되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래서 사이드 박스도 우선은 끝이 났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빨라지겠죠. 익숙해지면. 자, 뷰박스 해보려고 합니다. 뷰박스가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위에 잘 봤더니 뭔가 빗금 같은 게 쳐져 있어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있네요.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빗금을 클릭을 해봅니다. 뭐라 보이시죠? 이 난리난 형식을. 이 어마무지한 아이들을 사실 그대로 가져갈 이유는 없죠. 네. 하지만 우선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패턴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도 먼저 옮기겠습니다. 맨 위로. 그리고 뷰박스에다가 담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요 배경 또 옮겨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배경 확인했습니다. 이름 먼저 바꿀게요. 저의 이름은 뷰박스 삐지라고 쓰고 끌어올립니다. 뷰박스 내부로 담으려고 봤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뷰박스 삐지로 보기에는 통이잖아요. 전체예요.
자, 그래서 얘는 뷰박스 삐지라고 보기보다는 전체. 박스 코딩을 하실 때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큰 틀 하나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좀 나아요. 그래서 저는 그 틀의 이름을 랩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랩, 삐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은 푸터 뒤에다가 임시로 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뷰박스 내부에만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뷰박스 안에 넣는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정확하게 디자이너의 어떤 의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디자이너가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끔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겠죠. 자, 일단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넣을게요. 그 다음에 자 컴퓨터 있네요. 자 컴퓨터와 옆에 아래에 있는 거, 자 클리핑 마스크 씌워 놓은 거까지 이것도 있는데 이거 왜 있을까요? 자 원래는 이거였는데 바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그냥 지울게요. 쓱. 자 원래 확인하고 지워야 되지만 그냥 지웠습니다. 요 세 개를 어디로? 요 박스로 옮겼습니다. 자 옮겼는데 이때 자, 원래는 설명이 좀 달려 있었으면 훨씬 더 이해하고 뭘 하기 편했는데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컴퓨터 있죠? 앞에 있는 컴퓨터는 현재는 가만히 있고 따로 없지만 뭐 마우스 올렸을 때 슬쩍 움직이거나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랑 옆에 있는 이 레이어 두 개는 따로 할 겁니다. 이때 요거는 클리핑 마스크로 처리가 되어 있죠. 글씨 위에. 그러니 그룹으로 묶어 주십시오. 컴퓨터는 컴퓨터라고 따로 쓰시든지 컴퓨터로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이미지로 쓰시든지 인식할 수 있는 이름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너무 컴퓨터라는 이름을 써버리면 차후에 이제 내용을 바꿀 때 컴퓨터가 아닌 다른 제품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모티브란 이름을 쓰시든지 어떤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름으로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뭐 저는 뷰 오브젝트 뭐 01 뭐 이렇게 쓸게요. 자 뒤에 있는 거 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글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신 기술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아직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이미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 뷰 오브젝트로 그냥 할게요. 텍스트라고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오브젝트라고 쓰겠습니다. 내용상 패턴이 더 위에 있으니까 패턴을 위로 끌어올리고요. 자, 패턴, 컴퓨터, 그다음 옆에 있는 글씨, 배경. 정리가 됐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놓으면 요 뷰박스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 푸터를 아무리 끌어와도 푸터가 밑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경을 뒤로 보내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포토샵에서 이 파일을 그룹을 반대로 끌어올려서 위에 놓는 수밖에 없어요. 코딩할 때 이건 바꾸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풋박스 하나만 남아있죠? 자, 풋박스 하나 남은 거 하겠습니다. 따지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풋박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넘기기에는 아직 정리가 뭔가 안 된 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 얘네들도 좀 찾아서 몇 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로고가 있죠? 자, 로고를 또 마찬가지 선택을 해서 봤는데 배경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글씨도 따로 있습니다. 이름은 풋 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풋 로고라고 쓰셔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푸터라는 단어를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푸터라는 해석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본래 이 해석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사이트에 대한 가장 베이직을 탄탄하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본연의 의미를 담아서 그냥 인포로그라고 저는 그냥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역이 사실 인포메이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저렇게 저는 쓰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건 여러분의 해석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어떤 해석론적,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도 일단 먼저 끌어올릴까요? 자, 메뉴로 가서 풋박스에다가 담을게요. 이걸로 없애고 그 다음에 자 로케이션 줄 페이스북 있습니다. 로케이션 선택하고요. 바로 밑에 선이 하나 있는데 요 선은 다른 선이네요. 그쵸? 이 선은 그냥 줄 하나가 가 있습니다. 이건 굿박스에 그냥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라인인가 잘 보시면 여기 확인되시나요? 이 라인입니다. 제 마우스 커서 있는 곳. 그래서 이것도 일단 먼저 끌어올려서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확인했으니까 로케이션도 가져갈 건데 얘는 바로 밑에는 얘랑 같이 묶어서 가져가면 좋겠죠. 찾아가겠습니다. Shift 컨트롤 키 누르고 줄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찾아갈 겁니다. 컨트롤 키하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Shift와 컨트롤 같이 누르고 누르면 기존에 선택한 것 외에 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통째로 가져가네요. 페이스북이라는 글자도 있네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같이 선택했고요. 아이고 잘못했군요. 자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한 번씩 자기 멋대로 가는군요. 해서 가져갈 건데 자 얘네 세 개는 같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일단 그룹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뭘로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자, 로케이션 그리고 SNS 쓸게요. 자 디테일한 건 이따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있군요. 자 주소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클릭 주소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 주소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요소 태그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담아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것도 어디로 풋박스 안에 담아주면 좋겠죠. 통째로 하나로 가져가도 되긴 하겠지만 각각의 역할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룹을 재설정하는 것 뿐입니다. 자 오른쪽의 내용도 자 해줘야 되는데 잘 보면 사실은 위에 있는 파트와 아래에 있는 파트는 다른 아이예요. 해석상으로 놓고 보면 그쵸?
그럼 따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거를 통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일단은 그냥 같이 주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있는 아이들이 또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하게 또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그림들 찾아서 자, 이 패스가 뭘까? 조금만 더 화면이네요. 그럼 이 그룹은 뭘까? 통이네요. 이건 뭐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케이스죠. 일일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 당부드립니다.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정리하시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왼쪽은 제목들의 모음이고 오른쪽은 내용들의 모음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을 못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웹페이지와 포트폴리오가 있어. 그리고 주소는 이거와 이거였으면 짝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이 안에서 다시 제목은 제목끼리, 내용은 내용끼리 묶는 게 맞는 거죠. 코딩도 그렇게 가야 되고 디자인도 그렇게 가야 돼요. 항상 같이. 그럼 왼쪽에 이 위에 들어가는 아이들, 자, 배경을 클릭해 봤더니 아래 밑에서 저는 세 번째네요. 얘가 잡힙니다. 가까이서 봤더니 자, 통으로 잡혀 있네요. 자, 이걸 쪼갤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배경으로 넣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관리면에서는 따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작업하기 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림을 봤더니 이미 뭔가 좀 깨진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켰더니 다행히 가이드라인은 조금 살아있네요. 하지만 가운데는 없으니 가운데 컨트롤 R 눌러서 가이드라인 가운데 하나 세팅을 해주고, 해당하는 영역의 내용만큼 박스를 하나씩 그려가면서 제작하겠습니다. 스포이드로 먼저 하나 왼쪽에 찍을게요. 띡 찍었고, 쉐입 패스 아닙니다. 쉐입이어요. 확인하시고, 스트로크 없습니다. 해당하는 영역에 맞춰서 박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시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대한 그린다고 그렸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실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요 사각형 요게 하나의 1픽셀이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애매하게 가이드선이 들어가 있죠. 이거 코딩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제대로 그려지지도 않아요. 자, 어느 디자이너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어요. 정말 엉망으로 한 거죠. 가이드라인을 Shift 눌러서 정확하게 움직여줍니다. 왼쪽에서도 Shift 눌러서 명확하게 맞춰줍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까 슬쩍 봤더니 높이값 31로 잡혀 있네요. 자, 마우스 있는 거 잘 보시면 뒤에 있는 이 쉐입 방금 전에 그린 거 31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짝수로 사이즈를 만드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 31보다는 30으로 수정하시고 위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딱 맞춰서. 그럼 96이 나올까요? 95가 나올까요? 5단위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저는 5단위는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짝수가 좀 더 나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반 나누거나 뭐 하는 경우에서. 그냥 96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위에도 가이드라인이 좀 안 맞으니까 Shift 눌러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자, 얘는 오히려 바깥으로 맞춰줘야겠네요. 자, 디자인 다 끝났는데 굳이 가이드라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나요? 조정하셔야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좀 더 명확하게 사이즈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연동 프로그램이랑 쓰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럼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른쪽 옆에도 하나 더 만들어 줘야겠죠? 그냥 요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J로 카피를 하고요. 얘를 그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색깔 아직 안 보이니까 뒤에 거 눈을 켠 다음에 색깔 확인하고 이 아이의 컬러를 미리 복사할게요. 더블클릭 복사. 왜냐? 방금 전에 카피한 아이에다가 색깔을 입힐 거예요. 자, 쉐입도 선택하면 쉬워요. 쉐입도 선택하면 상단의 필에서 들어있기도 하지만 바로 컬러, 피커를 통해서 입력 가능하거든요. 이게 제일 쉬우실 거예요. 여러 방법 중에. 그럼 이 아이는 어디까지 표현해야 되느냐? 당연히 끝에까지 가져야겠죠. 끝에까지 갔는데 마찬가지 가이드라인이 조금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위에서 조금 더 사이즈를 맞춰주겠습니다. 얘를 들어가게 할 것인지 튀어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쭉 위에까지 혹시나 모르니까 내용 확인하시고 자리 배치하시는 게 좋겠죠.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쓰일 겁니다. 자,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사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지만 너무 어려워지니까 맞춰서 할 건데 어라? 이건 가이드라인이 잘못 그린 거군요. 위에를 잠깐 보정해 줘야겠죠, 나중에. 그 위에는 이 두 개는 쉐입 틀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도웹이라고 써 있는 거 주소가 있습니다. 자, 뭐 이름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웹 사이트라 이름 바꿔주고 바로 밑에 있는 웹페이지 이게 맞나? 이건 맞군요. 요 패스라고 써 있는 것도 맞는가? 맞죠? 자, 레이어가 아주 엉망입니다.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 중에 왼쪽에는 회색 배경, 화살표, 글씨만 우선 화살표, 글씨, 회색 배경을 먼저 그룹 오른쪽에 글씨 내용을 그룹 하시면 제목 파트와 내용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 수정했으니까 필요 없겠죠? 지우시고. 자, 위쪽에 있는 파트 요 두 개를 하나, 둘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 또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위에 것만 일단 있긴 하지만 그룹으로 좀 잡혀 있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패밀리 사이트. 그래서 이 중에 첫 번째 거는 패밀리 타이틀, 얘는 패밀리 컨텐트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다 두 번째다 나누실 거라면 1, 2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얘는 통째로 그냥 이대로 다시 한번 그룹하시면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룹하고
자, 밑에 거 먼저 다시 만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 있는 것도 왼쪽에 있는 거 찾아서 선택하고요. 얘도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보정할 건데 이미지로 만든 거고, 위에 있는 건 우리가 쉐입으로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맞추면 편하겠죠.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쉐입으로 하나 더 그려줄 겁니다. 이미 있으니까 사실 카피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하기 전에 미리 밑에 있는 이 가이드라인 안 맞으니까 조금 더 보정, 그리고 쉐입 툴을 이용해서 색깔 확인하시고 박스로 그려줍니다. 아까 30이었으니까 똑같이 30 맞춰주면 되겠죠? 불필요한 건 빠르게 지우겠습니다. 바로 위에 글씨가 있는데 이게 뭘까? 또 글씨를 안 맞죠?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상관없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보정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포트폴리오 뭐 사이트, 또는 여기 타이틀 이름이면 타이틀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패스라고 써있는 이 아이는 똑같이 삼각형입니다. 배경까지 한꺼번에 다시 그룹. 똑같이 그냥 패밀리 타이틀이라고 썼어요. 필요하다면 1, 2로 쓰셔도 됩니다. 오른쪽 요령은 100%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글씨 들어가기 전에 배경이 있으니까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보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만들어 줄 것인가 다시 확인하시고, 저는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건 지우고, 자, 딱히 이름을 제가 안 썼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자, 주소 있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그대로 가시는 것보다는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배경과 함께 두 개를 다시 그룹. 자, 확인시켜 드리려고 눈을 껐다 켰다 하고 있어요. 그럼 레이어 상으로 얘도 패밀리 컨텐츠니까 구분해 주시고, 마찬가지 패밀리 사이트에서 처리할 라인입니다. 저는 패밀리 02라고 해서 나눌 거고, 밑에 있는 것도 그러면 패밀리 사이트 안에 들어가는 요 두 개는 엄밀히 따지자면 패밀리 01 안에 들어있는 항목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01과 함께 02가 같이 들어가 주면 관리하기 훨씬 더 편하겠죠. 전체 패밀리 사이트 안에 위 항목과 아래 들어가는 항목. 자, 그룹의 이름을 만드실 때는 어떤 특정 사람이나 이런 이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거에 대한 이름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디자인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했을 때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걸 왼쪽으로 바꿨다. 코딩도 똑같이 바꿔야 되는데 이름은 그대로래. 오른쪽,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름은 가급적이면 배제하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밑에 있는 설명. 자, 이거는 그냥 나레이션 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까지 자, 포함시킬 건데요. 패밀리 사이트 안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사실은 통째로 나중에 코딩할 때 이렇게 같이 배치할 아이들이므로 한 번 정도 그룹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담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포토에 들어간 내용도 정리가 다 끝난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배경. 풋박스 BG. 자, 얘가 이동해주면 되겠네요. 그 원본에 있는 거 다 정리됐죠? 지우고 관리용으로 끝. 필요하다면 이 아이들을 뭐 하면 됩니까? 한 번 더 그룹해서 가이드라인과 뭐 그리드와 이런 걸 구분해서 레이어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다 정리가 끝나면 일부러 한 번 더 묶어서 템플릿이라고 쓰든 웹이라고 쓰든 한 번 더 그룹을 처리하는 편입니다.